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인데요.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부통령은 이시영, 최초 초대 내각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은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자입니다. 최초의 대한민국장 수여자 두 사람이 바로 이승만과 이시영 부통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내각의 특이한 점이 보통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고 있는데 현행 헌법상에는 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가 있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독특한 점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책이 국무총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초대 내각에서는 대통령도 있었고 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그리고 총리의 이범석 장군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일제치하 말기에는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의 참모장 겸 제2지대장으로 큰 활약을 했었죠. 이범석 장군이 초대 총리를 맡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범석 장군이 초대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내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후에는 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이색적인 인물을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절에도 교육열 하나만은 세계 어뜸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도 교육열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는데요.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라고 하지 않고 문교부라고 했는데요.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안호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호상 장관요. 지금 세대에는 상당히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호상 교육부 장관은 경남 의령 분이신데요. 경남 의령의 관문에 보면은 정암바위가 있죠. 정암 풍수지리상으로는 정암바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큰 부자가 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암바위 인근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총수 세 사람이 났는데요. 한 사람은 삼성그룹의 창업자고요. 또 한 사람은 LG그룹의 창업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효성그룹의 창업자, 세 사람의 재벌 창업자가 정암바위 근처에서 났는데, 그래서 의령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인데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 생가가 있는 곳, 요즘은 그 이병철 씨 생가가 관광지로 많이 부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씨 생가를 찾기도 하는데, 그런데 의령에는 독립운동가 중에 아주 일제치하에서 큰 역할을 했던 백산상해의 백산안희재 선생의 생가도 역시 의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생가, 백산안희재 선생의 생가가 의령 구경 중 하나하나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대 교육부, 당시에는 문교부라 했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안호상 장관도 역시 의령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산안희재, 안호상 같은 집안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근래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한 정권이다. 그리고 특히 교원단체 중에서 정교조 소속의 교사들이 친일 청산을 대한민국이 안 했다, 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던 안호상 장관이 추상 같은 령을 내렸는데요. 그 령 중 하나가 당시에 친일파로 지명이 되어서 많은 곤욕을 치렀던 대표적인 인물 육당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초기에는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서 조선의 3대 천재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후에
변절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육당 최남선은 초기에 민족 독립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학에도 뛰어난, 특히 소설 분야의 이광수, 시 분야의 최남선, 그래서 이인 문단 시대를 이끌었던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최남선은 역사를 많이 연구했던 한때는 대표적인 민족사관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 최남선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정부에서의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최남선과 이광수 역시도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이 되어서 특위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호상 장관이 육당 최남선이 쓴 한국사책은 친일파가 쓴 집필한 교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지 마라 라는 추상 같은 명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에 많은 현직에 있는 국사 선생님들이 당시에는 출판 환경이 지금보다 많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겠죠. 많은 역사책이 없기도 했겠지만 당시에 국내에서 습득 가능한 역사책 중에서 육당 최남선이 쓴 한국사 책만한 교재가 없다 해서 현직 교사들이 육당 최남선의 국사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단속하고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니 현장에 조사를 나오고요. 교육부 직원들이 조사를 나와서 최남선 책을 현장에서 못 쓰게 하고 하니까 표지만 다른 표지로 입혀 가지고 육당 최남선의 한국사 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던 것이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직후에 대한민국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불과 2년이 안 돼서 6.25가 발발하고요. 그리고 조선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이자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되어서 비난당했던
춘원 이광수는요,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이 되는데요. 아마 납북될 당시에 이광수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북으로 납북되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악화되었는데, 자, 그런데 북한에서 한때 부수상까지 역임했던 월북 인사 중 홍명희가 있죠. 홍명희가 이 춘원 이광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돈독했고요. 그래서 홍명희는 김일성에게 이광수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홍명희의 청에 의해서 김일성이는 이광수를 북한 당시에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광수의 무덤은 북한 당국에서 조성한 북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사들이 묻히는 인민열사릉이 있고요. 제북인사릉이, 인민열사릉과 별개로 제북인사릉이 있는데, 물론 북한 당국에서 조성한 릉입니다. 거기에 이광수의 시신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고, 북한이 친일 청산을 철저히 한 나라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호황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세간에 알려진 신화들과 역사적인 팩트를 비교해서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